전혀 관심이 없어. 내일 할게. 건강. 그래, 알았어. 축제날 빠져도 됩니까? 티제 저도요. 쭉 빠져. 그럼 좋고요. 그래? 자, 위로 던진 물체의 속도 14번 유형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77, 78번인데 둘 중에 뭐가 풀려있니? 77번이 풀려있지? 78번을 풀어볼게 같이. 자, 일단 78번에 되어 있을 때 얘를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야 되거든? 옆으로 좀 가져올게. 쭉 해서 얘가 쭉 떨어진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자, 그러면 지름이 루트 3이야? 그러면 원을 좀 크게 그릴게. 이렇게. 너희도 옆에다가, 저번에도 옆에다 따로 그렸을 걸 아마? 지금도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조금 그려놓고, 중심이 있을 때 여기에 딱 접하는 거,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루트 3이다 라고 요렇게 딱 첫 번째로 표시를 해두자. 책에다가 잘.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각도를 보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겠네. 지훈아, 여기는 몇 도가 될까? 그렇지? 얘가 60도죠? 그림은 이상하지만 얘가 60도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 부분이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30, 60, 90도 아니면 45, 45, 90. 요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60도에 대한 비율이 루트 3이야.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거야. 90도에 대한 비율은 2죠? 그럼 여기가 2m가 돼버린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찾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됐죠? 됐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처음으로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식 자체를 보면은 얘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야. 그러면 처음 원의 중심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지금 얼마라고 구했다? 2m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구한 것을 여기에다가 2를 딱 집어넣어야 돼. 그림에다가. 자, 그러면 저걸 만족하는 시간 t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교환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44.1은 4.9t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t 제곱은 얼마입니까? 얼마겠니? 계산하면? 40. 그런데 자연수로 나오는데? 49분의 441 7로 약분해? 그러면 7, 5, 35 하면 안되는데? 7, 6, 40이네? 20일 남으니까 7, 3, 21 되지? 그러면 7, 1은 7, 7, 9, 63 그래서 t제곱은 9니까 결국 t값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찾았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첫 번째 단계. 자, 그러면 일단 충돌하는 순간에 그때의 시간을 먼저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그러면 3초에서 이렇게 경사면과 충돌한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 봐. 그때 속도는 몇입니까?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미분을 해줘야 돼. 미분하면 h 프라임 t가 되겠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9.8t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3을 딱 집어넣어서 h'의 3 해서 마이너스 9.8 곱하기 3 이걸 계산해주면 답이 딱 튀어나올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마이너스 29.4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되는 거고 어렵게 좀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기억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14번 유형은 이 정도로 될 것 같고 15번 유형 혹시 귀나 어디가 안 풀려 있니? 내가 풀어준 거가 대표형 풀어줬나? 그러면 81번으로 가볼게. 귀나 왜 쑥스러워 그래? 그때는 시험 범위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서 했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지원하면 되잖아. 자, 981번 가보자. 왕성아, 제동거리가 뭐니? 혹시 알고 있니? 제동거리를 한번 설명해. 책을 보지 말고 전에 들었던 설명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 잘 안 나? 제동거리가 뭐야? 이게 자동차가 딱 멈추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몇 주 더 나가잖아요. 그 거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그때의 거리가 제동거리야. 뭐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일단 제동이 걸린 후 그럼 브레이크를 밟은 후라고 생각했지. t초 후에 움직이는 거리는 x미터라고 돼서 요 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정차하려면 목적지 전방에서부터 몇 미터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차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자동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요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래서 쭉 가서 여기에서 딱 멈춘대. 그런데 딱 멈췄을 때가 요때가 목적지. 자, 여기 요 그림을 간략하게 책에다가 좀 그려놔봐.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찾아내야 되는지를 표현하는 것도 좀 연습을 좀 해줘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멈춘다니까 얘가 제동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제동거리 딱 멈췄는데 다행히 거기가 딱 목적지야. 그 뜻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제동거리에 관련된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연 몇 초가 걸렸는지를 알면 그 초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총 제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야. 멈춘다. 멈춘다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뭐야? 멈춘다. 그렇죠. 멈춘다라는 것은 속도가 0되는 그때의 그 시간을 구해줘야 돼. 자, 그러면 저게 위치식이잖아, 그지? 그럼 속도 x 프라임이 v식이죠? 미분하면은 30 마이너스 6t가 되겠네. 얘가 0되는 시간. 결국 t 값이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초 후에 딱 정확히 멈추네. 그럼 우리는 얘를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결국 구하라는 것은 x의 5를 찾아내시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제동거리인 동시에 목적지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값만 딱 집어넣으면은 답은 75로 나오겠죠. 얘는 두 개 했었구나. 뒤에 또 있으니까 뒤에 걸로 해보면 되겠지? 오늘 요거 유형식까지 한 다음에 저번 테스트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보고 그때 이후에 질문을 하나씩 천천히 받을게.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프린트에 나온 문제 첫 번째 그 도함수 활용 1이지 저번에 본 테스트가
거기에 나온 몇 문제가 요 마플의 1등급 행복한 1등급 만들기 거기에 똑같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우리는 요번에는 1등급까지도 풀 거야. 터프 문제까지만 해결했는데 이제는 1등급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 뒷페이지 보니까 안 돼 있네. 그러면 85번으로 가보자. 985번. 일단은 위치 그래프다. 위치 그래프 조금 축소하도록 할게. 자, 다 보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점검을 하도록 할게. 자, 요 말을 좀 잘 생각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미분계수였지. 그 미분계수라는 것은 그거를 미분한다, 프라임한다라는 뜻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위치, 즉 x의 접선의 기울기는 x 프라임이네, 그렇지? 그러면 x 프라임이라는 것은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판단하는 방법은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그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속도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속도가 나와 있을 때, V가 나와 있을 때 그거를 미분하면 A죠. 그래서 가속도. 그래서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그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즉 가속도를 의미한다는 거. 요거도 하나 꼭 필요한데 저번에 필긴 했죠? 그죠? 됐죠? 자, 그러면 판단을 해보자. 자, C일 때와 E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다. 운동 방향은 반대라는 것은 일단 속도가 0이 돼야 되네. 그럼 속도가 0이 된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은 요 세 군데잖아, 그렇지? 그러면 C 안 들어가죠? E도 안 들어가죠? 운동 방향은 아니구나. C일 때 속도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속도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E라는 지점의 속도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죠?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은 반대라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바뀐다는 뜻이야. 반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쟤는 운동 방향이 반대인 거 결국 참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학교에서 자고 와. 자, 0에서부터 2까지. 자, 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까지 운동 방향은 두 번 바꾼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그러면 운동 방향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옆에다가 T는 A하고 B하고 D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요거. 결국 위치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극대, 극소. 위치 그래프의 극대, 극소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똑같은 T에서 0에서부터 2까지 속도가 0이 된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위에서 구해놨잖아? 3번.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틀렸다. 자, 그러면 봤을 때 얘는 E에서 D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위치가 0일 때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만 보고 판단했을 때 0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최대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근데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건 최대 여기까지 가는 거지.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하니까 얘가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D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리을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죠? 아 근데 유형 16하고 17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해석하는 거를 조금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쉽지 않아. 접선의 기울기를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그래프를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 구하는 걸 잘 하지 않아. 그래서 984번 한번 풀어봐라. 984 바로 위에 거. 그 다음 거 뭐가 됐지? 두 번째 거? 자 얘도 이거 가보자. 자, 요번에는 속도 그래프다. 987번 속도 그래프. 그러면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다. 요거 하나 정도 좀 기억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는 요게 T축이야. 그러면 속도 그래프에서 T축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든지 그래서 요 지점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는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는 극대극소. 그 다음에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는 T축을 뚫고 지나가는 지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하니까 구분해서 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요렇게 뚫고 지나가네. 요렇게 뚫고 지나가네. 아, 그러면 결국 T 값이 B하고 D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얘 참이네. 그죠? 이해됐습니까? 왜 지시 웃어? 웃겨? 자, A 지점은 속도가 플러스지? 그 다음에 C 지점은 속도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디귿 B에서부터 C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뭐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증가한다가 아니라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 그래프의 함수값 자체가 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항상 이해됐니? 멍하다. 너 왜 그래? 슬럼프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D일 때 D 지점 가보자. 요 지점이네. 요 지점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속도 그래프니까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그래서 양의 값을 가진다. 참이 되겠네. 됐니? 자, 그 다음에 D보다 클 때면은 요걸 제외하고 이 부분 그래프를 의미하네. 양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네, 그지? 그러면 출발할 때는 이 부분이 출발할 때지. 얘도 양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리을 세 가지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위치 그래프랑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요령들 2개. 시험에 내신에는 굉장히 잘 나오고 수능에도 가끔 출제되는 유형이고 남은 18, 19 유형은 모의고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신에서만 나오는 유형인데 내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그림자 있죠? 989, 990 딱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네. 자, 그림상 여기 지면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가로등이 있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있다. 그럼 사람이 어떤 속도로 지나가겠네? 그랬을 때 사람이 이런 정도로 서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빛이 딱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 그림자야. 자, 그러면 989번 그림자의 길이.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림자의 길이 라고 하면 요 길이가 L이 되겠죠? 됐죠? 그거는 누구나 모르는 사람 없어. 지금 잘 들어. 자, 그런데 990번 봐. 그림자 앞 끝이라고 나와 있지. 그림자의 앞 끝. 그러면 앞 끝이라는 건 요 지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랬을 때 길이를 잡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L이라고 잡아야 돼. 그래서 딱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요 표현을 색깔을 좀 달리해서 저 위에다가 유형 18 위에다가 조금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림자 길이를 묻는 거냐 아니면 그림자 앞 끝을 묻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L로 잡아야 되는지 두 가지로 조금 구분을 해야 돼. 지훈아, 가위바위보에서 촉방 때리기 한번 할까? 학교에서 안 자고 뭐 했어? 동아리? 자, 우리 그림자는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지면이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네. 일단 1.8m하고 3이 나와 있지.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첫 번째로 몇 대 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1.8 대 3은 몇 대 몇입니까? 얘가 5 대 3 이렇게 되는 거네. 18 대 30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그치? 그러면 5 대 3이 나오네. 그렇죠? 자, 얘가 비율을 찾는 게 무조건 첫 번째야. 어떤 걸 하든 상관없어. 비율을 찾는 게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을 했을 때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5대 3대 5면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3대 5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요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돼. 찾는 게 다 이쪽 부분에 있는 길이를 전부 다 찾는 거기 때문에. 지훈아 어때? 잘 돼? 아니야. 더 축구 같아. 그러면 요거의 비율은 2라고까지도 표현해줘. 요거의 비율이. 왜냐면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항상 주어주는 건 요 길이야. 왜냐면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1.4m/s로 속도로 움직인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4t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주어진 거 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했던 거 뭐니? 그림자의 앞 끝이 움직이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 앞 끝이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를 L로 잡아야 되겠네, 그지? 2에 대한 비율의 길이가 1.4t래. 그러면 1에 대한 비율의 길이는 0.7t지. 그러면 5에 대한 비율의 길이는 몇 t로 표현할 수 있니? 3.5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림자 앞 끝의 길이. 자, 그러면 우리는 위치가 나오면 미분하면 속도였어. 그럼 똑같아. 길이가 나오면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 그림자 앞 끝의 길이에 대한 식이 나왔네. 그러면 L'이 그거에 대한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3.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저기는 안 보이지만.
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989번은 저번에 책에다 풀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990번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표현을 한 거고, 그런데 질문이 다른 반에서 많이 나왔던 게 91번도 질문이 나와서 한 문제를 더 하고 갈게. 여기서는 이 교시 때 조금 고치면서 쉬는 시간을 줄 테니까 1교시 때 조금 열심히 하자. 지연아, 대답은 네가 다 한다. 자, 보자. 몇 초 뭘로 움직이면 몇 t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그지? 자, 일단 뭐 A, B가 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효용성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좀 넘겨야 되겠지? 자, A라는 것은 X축의 양해방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가겠대. 근데 몇 초 6의 속력으로 움직이고까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는 6t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B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몇 초 8의 속력으로 움직인데, 그럼 요 길이가 8t가 되겠네. 자, 그런데 A, B에 뭐를? 중점을 C라고 했네? C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강상현 이때 얘기해줘. 오케이. 3t, 4t.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줘. 왜 웃어? 아니 애들 이걸 못 찾았어. 지금 다 틀렸어. 이해되지? 3t, 4t. 이해되니? 기나? 아니. 여기가 6t, 0. 여기가 0,8t. 해서 중점. x좌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한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0,0이지 원점이. 그러면 OC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그렇지, 5t가 되겠지. 3대 4대 5니까 얘가 5t야. 아, 그러면 선분 OC의 길이가 t에 관한 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5t래. 됐지? 자, 그래도 우리가 묻는 거야? 길이의 변화율. 자, 내가 전에 책에다가 표현했을 거야. 18.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유형 19. 넓이의 변화율. 유형 20. 부피의 변화율. 그래서 변화율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한다? 미분한다. 그래서 L'을 하니까 5라는 변화율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변화율이 나오면 무조건 미분을 하시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유형 나왔으니까 조금만 힘내자. 고맙다. 정말 피곤한데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어. 기인이 오늘 안 피곤하니? 예. 왠지만해? 자, 이제 넓이의 변화율을 볼게. 자, 뒤쪽에서 했구나. 그러면 그나마 좀 까다로운 그림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요 정도인 것 같아. 자, 993번 갈게. 993번. 일단 뭐를 찾아야 되는데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은 수면의 넓이라는 것은 여기 부분이야. 너희 책에는 색칠이 돼 있으니까 아래쪽에 물이 차 있는 색깔이 표현돼 있죠? 물론 복사한 거에는 표현이 안 돼 있다. 복사하기 전에만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현돼 있어. 그러면 수면의 넓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는 게 수면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게 낫겠지. 아,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 R만 구하면 넓이에 대한 식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율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자. 50cm인 반구의 용일 수면의 높이가 매 초 2cm로 일정하게 높아지도록 첫 번째 키워드가 이거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요 길이가 뭐냐면 2t라는 것으로 찾아낼 수가 있네. 매 초 2씩 수면이 높아진다. 그럼 그 높이가 2cm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길이 뭐니? 오 50 마이너스 2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니까 2t 뺀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보조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어떤 보조선을 그어줘야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모르지. 어디서 어디로 그으면 될까? 점을 할까? A, B, C, D, E. 더 이상 뭐 점을 생각할 건 없잖아. A 그렇죠. 얘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항상 원뿔이나 방구나 이런 쪽에서 피타고라스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그러면 요 A의 길이는 얼마니? 50이지. 방금 반지름이니까 5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r 제곱이라는 것은 예제곱에서 예제곱 뺀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r 제곱이라는 것은 50의 제곱에서 뺀다. 50 마이너스 2t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넓이 SR이라고 표현해 볼까? 그러면 SR은 파이 R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이 곱한 것이 넓이가 되겠네. 파이 R 제곱이니까. 괜찮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 보자.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0초. t 값이 20이라는 뜻이네, 그지? 그럼 여기다가 20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왜냐면 수변의 넓이의 변화율이래.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변화율이란 말 때문에 S 프라임 미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20을 집어넣으시오. 얘를 찾는 게 우리가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어차피 전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 50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50의 제곱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사라지고 일단 파이는 냅두고 그러면 얘가 플러스 200파이가 되겠네. 200t 마이너스 4t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네. 이게 맞는지 한번 보자. 오케이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S 프라임의 R t라고 일단 해보자. 이 미분하면 안에 거 미분하면 200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40 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어렵다. 넓이 변화율. 부피는 뭐가 풀려 있습니까? 마지막에 풀려 있네. 뿔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뿔로 가자. 뿔로. 자, 마지막으로 998번 갈게. 998번.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대.
물을 넣기 시작한 6초. 아, 그러면 매초 1cm씩 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다라고 했네. 그러면 첫 번째로 할 것은 당연히 요거도 중요하겠지. 그런데 여기가 t가 되겠네. 1씩 올라가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닮음에 의해서 얘 대 얘가 몇 대 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지. 9, 10이니까 3대 4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를 R로 놓자. 3대 4는 T 대 R이 되겠죠? 그래서 R이라는 것은 3분의 4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 그래서 얘가 결국 3분의 4T로 표현해준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거에 대한 부피를 구해야 돼. 원뿔 모양의 물에 담긴 거. 뿌리니까 결국 VT라고 할게. 3분의 1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밑넓이. 파이 R 제곱해야 되지? 파이. 얘 제곱하면 9분의 16 T 제곱 곱하기 높이. 높이 T네. 그러면 T.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 해결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27분의 16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딱 만들어지네. 깔끔하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은 또 마지막 부분이야. 6초 후 T 값이야. 그런데 부피의 변화율이네. 그럼 우리는 V'의 6을 의미한다. 요걸 구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V'의 T를 구해보자. 미분하면 9분의 16 파이 T 제곱. 그러면 결국 6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36 되겠죠? 9는 사라지네. 4. 그러면 64 파이 이렇게 딱 구해지는구나.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죠?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 부등식이 일단 끝났다. 이제 남은 게 부정적분도 한 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적분, 그 다음에 넓이, 이런 정도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진도는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이따가 테스트는 또 조금 더 촬영할 테니까, 저번 테스트 조금 다시 한번 고쳐볼래?